노다지 썰전 2026년을 맞은 한화오션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을 발판 삼아서 올해는 수조 원대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오션의 2026년은 작년의 영광을 이어가는 또 다른 도약의 해일까요? 아니면 성공에 취해서 감당하기 힘든 도전에 나서는 좀 위험한 항해의 시작일까요? 저는 하나오션이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 중심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꿨고 또 수주 잔고도 든든하기에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 1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재무 부담, 그리고 방산이나 해양 플랜트처럼 아직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 환경도 예측이 어렵고요. 좀 신중하게 봐야 할 때입니다. 물론 신중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작년의 성과가 단순히 운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매출 12조 6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 전년보다 이익이 무려 366%나 늘었습니다. 이건 그냥 흑자를 냈다는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회사의 돈 버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그 돈 버는 능력이 온전히 자기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LNG선 시장 호황이라는 그 순풍덕이었을까요? 저는 그 화려한 실적 이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동안 빚도 같이 늘었어요. 2025년 말 총차입금이 5조 6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빚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 이거 분명한 위험 신호 아닌가요? 그건 투자를 위한 소위 건강한 빚이라고 봐야죠. 기업이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면 투자는 필수적이니까요. 더 중요한 건 그 빚을 감당할 체력이 있느냐인데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미 앞으로 3년치 일감을 확보해뒀습니다. 이게 바로 수주장보죠. 작년 한 해에만 LNG 운반선 13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라고 하죠. 20척을 포함해서 총 50척, 거의 100억 달러에 가까운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보장된 상황에서의 투자를 무조건 위험하다고만 할 순 없죠. 잠깐만요. 그 든든하다는 일감의 70% 이상이 상선, 그러니까 LNG선이나 유조선 같은 특정 분야에 쏠려 있습니다. 이건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뜻이고 그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하시는 그 특수선, 즉 방산 부문은 작년 4분기에 872억 원 덕자를 봤습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도 매출이 줄고 있고요. 뭐랄까 한쪽 날개는 아주 튼튼한데 다른 쪽 날개는 아직 힘을 못 쓰는 불안정한 비행인 셈이죠. 저는 그 적자를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으로 봅니다. 특히 방산 부문은 이제 막 글로벌 시장으로 날개를 펴는 단계거든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나 미국 해군 함정 시장 진출 같은 정말 큰 기회들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적자는 이런 큰 수주를 따내기 위해 쓴 광고비나 연구개발비 같은 일종의 준비 비용이었던 셈이죠. 단기적인 적자를 보고 신성장 동력 전체를 폄하하는 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숲을 가꾸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될 것 같군요. 올해 하나오션은 경남 거제에 있는 옥포야드 설비를 개선하고 미국 오스탈과 필리 조선소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그 규모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작년에 번 1조 원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란 돈이죠. 실제로 이 부담 때문에 작년 실적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주주들에게 배당조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느끼는 자금 압박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그 대규모 투자가 하나오션을 지역조선소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바꿔줄 핵심 열쇠입니다. 미래를 위한 발판이냐, 재물을 짓누르는 족쇄냐, 저는 명백히 발판이라고 봅니다. 미국 필리조선소나 오스탈 인수를 왜 하겠습니까? 세계 최대 방산시장이자 상선시장인 미국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건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퍼야드에 투자하는 건 사람 손에 의존하던 작업을 로봇과 자동화로 바꾸는 스마트 야드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장기적으로는 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실제로 부채 비율은 228%로 1년 전보다 오히려 39%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재무구조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 논리에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획이 너무 막연해요. 5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어디에 쓸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불투명하다는 거죠. 심지어 마스카펀드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리고 인수한 필리조선소, 작년까지 계속 적자이던 회사입니다. 낡은 공장을 사서 비싼 돈 들여 고쳤는데 정작 물건이 안 팔리면 그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요? 겉보기엔 그럴듯한 계획이지만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위험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필리조선소의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를 봐야죠. 그 조선소는 미국 본토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연안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막아놨거든요. 그 시장에 진입하는 입장료라고 생각하면 비싼 투자가 아니죠. 그리고 내부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4분기에 직원들에게 성과급 2,300억 원을 지급한 건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생산성을 더 결국 투자의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막대한 투자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특수선 사업의 성공 여부가 왜 중요한지 명확해집니다. 이 투자가 성공의 발판이 되려면 특수선이라는 새로운 엔진이 정말로 작동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엔진에 아직 문제가 좀 보입니다.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특수선 사업에겐 다시 없을 기회라고 보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해군력 광원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수요 증가는 한화오션 같은 방산 기업에겐 엄청난 호재죠. 특히 수십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경우 한화오션이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현지 기업과의 협력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희망 섞인 관측일 뿐이죠. 캐나다뿐만 아니라 태국, 사우디 같은 다른 해외 사업들은 아직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경쟁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현지 인력도 뽑고 마케팅 비용도 써야 하는데 이건 고스란히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작년 4분기 특수선 부문이 적자를 낸 것도 결국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이려고 광고 선전비나 연구개발비를 많이 썼기 때문 아닙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셨지만 투자가 언제나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약 1,500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요. 만약 패소라도 한다면 실적에 바로 타격을 주게 되죠. 그 소송은 오히려 이기면 1,500억 원이 다시 회사로 들어올 수 있으니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적자는 앞서 말씀드렸듯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한 떡밥을 뿌린 거라고 봐야 합니다.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려면 그 정도 준비는 당연히 해야죠. 설사 특수선 사업이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주력 사업인 상선 부문이 굳건히 버티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점이 마지막 쟁점이 되겠네요. 과연 그 주력 사업인 상선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순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 조선소들의 추격이 너무 매섭습니다. 그들의 저가 공세가 한국 조선소들이 받는 백합, 즉 선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기술력 차이가 크다고 했지만 요즘엔 그 격차도 많이 줄었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몇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매서운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저가 시장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LNG 운반선처럼 극저온 기술과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이 독보적입니다. 선주, 그러니까 배를 주문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맡기면서 가격만 보고 중국에 맡기는 모험을 하기는 어렵죠. 이 기술 격차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LNG선 시장 자체도 미국과 카타르의 대규모 가스 생산 프로젝트 덕분에 앞으로 몇 년간은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외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중동의 홍해 사태 때문에 배들이 먼 길을 돌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운임이 오르고 선박이 부족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만약 이 사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배가 넘쳐나는 공급 과잉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이 자국 해운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십스 액트 같은 무역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요. 이런 정책 하나가 글로벌 해운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는 잠재적 폭탄인 셈입니다. 외부 변수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본질적인 경쟁력, 즉 기술력이죠.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 시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원유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오래된 배를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수요도 꾸준합니다. 하나오션은 이런 흐름에 맞춰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배를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의 파도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배 자체가 튼튼해서 침몰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요. 16년에 집중된 대규모 투자는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인 것도 사실입니다. 방산이나 해안 플랜트 같은 신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주력 사업인 상선 시장은 중국의 추격과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마냥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전적인 과제들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은 이미 LNG선 중심의 고수익 사업 구조로 확립했고 3년치가 넘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라는 든든한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2026년에 예정된 투자는 재무적 부담이라기보다는 방산과 친환경 해양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성장통을 이겨낼 체력은 충분히 갖췄다고 보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오션의 2026년을 두고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시각과 잠재된 위험을 경고하는 시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록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한 성장 기대감과 그 성장을 담보로 한 대규모 투자 부담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하나오션의 2026년 항해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울지 아니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험난한 여정이 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된 여러 관점을 통해 직접 판단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